찍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의 의지에 따라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의지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네, 초압축 특강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널 특강을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국자. 네, 초압축 특강을 찍게 된 바로 김기현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안 보신 학생들을 위해서 파이널 특강도 정말 초압축 특강은요 70점대가 목표입니다. 70점대. 뭐냐면 왜 70점대가 목표라고 하냐면 너무 안 공부해가지고 이것만이라도 좀 알면은 그래도 70점은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최소한 3, 40점대, 20점대는 그래도 이걸 들으면 안 맞고 맞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빠르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통일신라 볼 건데요. 통일신라에서 두 군데로 나눈다 해서 통일신라. 자, 요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것만 공부하면 정말 그 사이사이에 어떤 사건들을 빠삭히 알고 있는데 요거까지 더해지만 당연히 100점 이상이겠지만 그 사이사이 사건들을 전혀 모르고 요런 키워드들만 기억하셔도 70점은 맞을 수 있겠습니다. 그죠? 통일신라 보겠습니다. 자, 통일신라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몇 가지 볼 건데요. 자, 우선 통일신라는 두 군데로 나눠야 돼. 뭐? 중대와 하대로 나눠야겠죠. 자, 중대와 하대에서 중요한 사건들을 중대 딱 한 명만 뽑자면 누구? 뉴스페이퍼. 신문학입니다. 신문하고 관련된 세 가지 키워드를 뽑자면 뭐야? 돌돌, 무슨 돌? 기문돌. 기문돌. 또 복합. 또 삼성유부제 아닙니다. 관련은? 네, 관련은 지금 과 녹음, 해제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알겠죠? 네. 지금 새로운 멤버가 왔는데요. 늦게 오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그냥 총 정리예요. 총 정리 아시겠죠? 네. 놀라지 마세요. 제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녹음 해제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신문하면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그냥 노급이라고 기억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면 노급 부활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문학 중대에서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하대하면은 누구 기억해 주세요? 바로 원성왕. 그리고 하대에서는 이 왕, 바로 진성 여왕. 이렇게 두 명 기억하시고 요 중간에 누구? 장보고가 있다. 장보고와 관련된 그러한 키워드들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성왕하면 이름도 기억하라 했어. 누구야? 경신. 이거를 자꾸 경신 강조해서 약간 욕같이 들리는 경우가 있는데 뭐 그렇더라도 어떻게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원성왕이 한 일 뭐가 있습니까? 독서 3품. 네, 원성왕은 독서했어요. 독서 3품과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진성기왕 때는 어떤 키워드들을 기억하셔야 돼? 바로 새롭게 튀어나온 세력들. 호족. 또 한 명 더 육두품. 자, 육두품으로서는 진성여왕한테 끝까지 충성을 바쳐서 이걸 바쳤어. 누구? 최치원이 있죠. 최치원의 시무 10여조. 28조는 누구야? 최승룡이다. 그렇죠. 시무 10여조. 자, 호족으로는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내가 미르다. 궁예. 자, 왕건은 고려 파트로 빼겠습니다. 또 누구야? 견권이 있습니다. 자, 궁예는 무슨 국가? 후고구려. 견원은 후? 백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궁예와 관련돼서는 굳이 키워드를 언급하지 않아도 되겠죠? 뭐 관심법, 미륵권 자체 이런 것들은 너무나 여러분들 잘 아는 커먼센스 중에 커먼센스. 이것도 모르신다라고 한다면 미안한 말이지만 지금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가망성이 없습니다. 궁예는 알고 마시겠습니다. 알겠죠? 저도 더 이상 희망을 갖지 않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통일신라와 관련된 거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견훤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전투가 몇 가지 있죠? 공산, 그리고 고창 전투가 있습니다. 공산 전투에서 이겼지만 고창 전투에서 졌어. 관련된 놀이는 자선 놀이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의 견훤 정말로 잘 나갔는데 말이죠.
고참 전투 이후에 이 사건의 카운터 펀치를 맞고 그냥 꼬꾸라져 버려요. 누구한테 대신 당했다 그랬어? 네. 그렇습니다. 이게 누구야? 신검의 정변으로 완전히 나락을 갑니다. 그죠? 완전히 나락을 가버립니다. 라고 해서 호족과 관련해서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요 시험과 관련해서 이건 시험과 관련해서 영상을 찍은 거거든요. 여태까지 공부했던 거를. 자 보면은 시험과 관련해서 후상국에서 그럼 누가 좀 더 복잡하게 나올 법하냐면 견원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견원. 자 그리고 이 이외에 조금 특이한 것을 기억하라 했죠. 자 견원은 후백제, 백제와 관련된 사람들은요 좀 잘 나가면은 외국에게 자기네 나라가 잘 나가고 있음을 알린다 그랬어. 견원이 뭐였어요? 네, 5월 국가 외교 관계를 수립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특이한 거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통일신라와 관련된 키워드 바로 견원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통일신라와 관련된 요거는 바로 정치사 파트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앞으로 시험을 볼 때 통일신라와 관련된 키워드들은 요 사람들 위주로만 보시더라도 100점은 아니더라도 70점 이상은 맞을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여태까지 공부했던 거를 이 사람들 위주 키워드로 한 번 더 교재에서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 통일신라가 우리가 배운 단어가 뭐가 있어? 발해가 있습니다. 발해 정치 관련해서도 보겠습니다. 자, 발해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어요. 두 부분. 뭐하고? 발해는 발해 전성기일 때 한 파트. 또 전성기는 아니지만 무왕과 문왕 시기 때의 발해.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무왕 관련해서는 뭐가 있어요? 당과 전쟁. 당과 전쟁과 관련된 키워드는 뭐야? 장, 문휴, 또 등주, 공격. 이러한 키워드들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문왕과 관련돼서는요? 삼성 6부제 수용. 근데 여러분 기출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삼성 6부제 중에서 이 관직병들이 잘 나오진 않고요. 이 바로 인재 양성을 위한 뭐요? 주자감 분리기 사실 제일 많이 문제로 나오긴 합니다. 또 특이한 건 뭐냐면 관계가 나빴던 누구와 관계가 개선된? 네. 신라와 관계가 개선되는데요. 그에 대한 징표가 뭐냐면 신라로 간 길을 개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항과 관련된 키워드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선생님 연어 외우기 너무 힘든데요. 연어를 적어주지 않고 연어는 이제는 커먼 센스입니다. 왜요? 무왕, 연어, 인한, 문화, 대응과 고력이라는 연어를 썼다라는 거는 커먼 센스로 기억하셔야겠고요. 자, 전성기 때 왕 하면 누가 있습니까? 선왕이 있습니다. 전성기 하면 이 키워드랑 같이 기억하셔도 해, 궁, 성, 국. 그럼 선왕 때 업적 한 가지. 전국을 뭐로 나눠? 오경, 15부, 62주로 행정제도를 개편했다라는 업적 하나만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해동성국이 나온다? 분명히 이게 답으로 물어볼 거고요. 이게 나온다? 이걸 물어볼 겁니다. 그죠? 전성기 때 왕 관련해서 이렇게 세 왕만 기억하시면 되고, 자, 선왕은 연어가 뭐라고요? 건큰이라는 연어를 썼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공부하기 너무 싫더라도요, 통일신라 발해 이 정도 키워드만 기억하셔도 70점 이상은 맞는다고. 그죠? 그래서 발해도 짤막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진짜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뭘 배울까요? 아직 남았습니다. 뭐가 나와요? 신라, 발해, 뭐요? 네, 경제 파트가 나오죠. 그리고 발해 부운동도 안 했군요. 그건 제가 깜빡했습니다. 신라, 발해와 경제 파트. 그러니까 신라 관련해서는 경제 파트에서 우리가 배울 게 뭐가 있냐면, 우선은 신라의 대무역은 이 인물로 대표되죠. 누구요? 장보고와 관련된 거 여러분들이 키워드 속속이라든지 제가 교재에 넣어놓은 것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하나 신라 지방경제와 관련된 문서가 하나 있다 했어. 뭐야? 신라 촐랑 문서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의 지방 경제를 다루고 있냐면 서원경 지역의 4개 촌락에 대한 어떤 경제 상황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서원경은 지금의 청주입니다. 충청도 청주를 서원경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경제 관련 문제가 나올 것이고요. 자, 발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경제 관련해서 이거 하나만 거의 다 기출됐다. 뭐? 특산품 뭐? 여기서 특산품 설비부에? 그렇죠. 그만큼 이 설비부의 말이 계속 기출문제에 나왔다는 이유는 뭐냐면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에서도 그렇고 많은 기출문제에 나왔다는 이유는 뭐냐면 그 말이라는 게 제가 그렇죠. 이게 애완용도 아니고 관상용도 아니잖아. 이것은 전략 무기야, 그죠? 전쟁에 쓰이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전쟁에 쓰이는 것을 적국이었던 나라한테 수출을 한다? 이게 의문이에요. 근데 왜라고 했어? 누구한테 수출했다 했어? 고구려 유민 절도사 이정기에게 수출했다 그랬죠. 즉 무슨 말이냐면 당나라에게 수출한 게 아니라 당나라를 싫어했던 당나라 관료한테 수출을 했다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즉 요거는 단순히 무역 행위가 아니라 무슨 행위였다? 어찌 보면 외교 행위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발해와 신라 경제 파트는 이렇게 압축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아까 우리가 못했던 게 뭐가 있냐면 발해란 나라가 누구한테 멸망했죠? 발해가 누구한테 멸망했어요? 머리 까진 사람들. 거란족한테 멸망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발해란 나라는 그대로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해 부흥운동과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역사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겠는데요. 보통 기출된 어떤 시험 사료들,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이나 수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발해 부흥운동과 관련해서는 이 세 나라가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후발해. 후발해는 누구 기억하라? 대광현 기억하라.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정한국인데요. 이 후발해 정한국, 그다음에 마지막은 홍요국. 이 국가 모두 다 고려가 있었을 때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나라인데 정한국과 관련된 키워드는요. 이 우두머리가 다 성씨가 뭐였대? 열씨와 오씨였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흥요국 같은 경우는 대조영의 7대선인 대열림이라는 사람이 세웠다라는 정도만 사료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정한국은 서희의 외교단판 이전까지 존재했고 이 흥요기라는 국가는 고려가 거란을 대상으로 귀주대적으로 대승리를 거두자 그 이후에 고려와 같이 거란을 공격하자라고 협공제의를 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고와 관련해서 시험 문제에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이렇게 세 나라도 같이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통일신라 발해 정말 적은 양만 했고요. 좀 늦게 오신 분들은 영상을 찍었으니까 영상에서 교재에서 찾아서 이 나라들만 다시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끝! 끝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고려 짤막하게 하고 오늘 일찍 끝내겠습니다. 알겠죠? 고려를 볼 건데요. 자, 고려란 나라는 고려 초기 그래서 고려란 나라를 살펴볼 건데요. 고려 초창기 왕 하면은 두 왕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한쪽은 태조왕, 다른 한쪽은 광종입니다. 그렇죠? 자, 태조 왕건과 관련된 사건들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한테 인상이 강렬한 사건입니다. 무슨 사건? 낙타 50마리를 굶겨 죽인 사건입니다. 그렇죠? 만북의 사건. 이 사건으로 이제 누구와 관계가 틀어진 거야? 거란족과 관계가 나빠져. 요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누가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혹은 중학교 들어가니까 축하해요 라고 선물을 줬는데 너네가 선물을 팽개쳐버렸어. 그 앞에서. 그럼 그 사람의 관계가 좋겠어? 당연히 나쁘겠지. 그렇죠? 거란도 기분 나빴을 거야. 그죠? 만북의 사건 굉장히 인상적이지만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자, 또 두 번째는 뭐예요? 호족 정책입니다. 호족 정책에는 네 가지가 총 있는데요. 이것도 키워드 속속이나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는 회유책. 어이구 이뻐 우쭈쭈해진 회유책. 그래서 혼인책, 혼인 정책과 성을 하사하는 사성 정책이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또 강경책, 통제책으로는 뭐가 있어요? 기인제. 기인제도와 사신관제도가 있다. 기인제도. 기인제도는 인질로 잡아주는 제도. 사신관제도는 그래 너 거기 관료해. 대신 조금만 잘못하면 뭐야? 강하게 엄하게 처벌하는 거. 예를 들면 내가 승하를 뭐로 임명했다랄까? 구청장으로 임명했어. 근데 승하가 한 번 지각했네? 그럼 파면 뭐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그렇죠? 엄청나게 엄하게 벌을 하는 것을 사신관제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민생 안정책입니다. 자, 민생 안정책은 간단해. 네, 그렇죠. 흑창제도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태종 왕건과 관련된 사건이었고요. 우리가 하나만 더 알아두자면 이 만포교 사건 때문에 거란과 사이가 틀어져서 대비책으로 뭘 편성한다? 광군? 네, 광군을 편성한다라는 것도 추가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광종과 관련된 정책들을 또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조와 광종을 제가 왜 나누냐면요. 태조 때는 고려가 땡땡 연합국가였어. 호족 연합국가. 광종 때는 뭐 중앙 집권 국가로 바뀌기 때문에 완전 대조됩니다. 광종은 참고로 태조는 당연히 1대 왕이고요. 광종 몇 대 왕이야? 4대 왕이야. 둘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선생님 4대 왕인데 어떻게 또 아들이에요? 자, 왕건 참고로 부인이 몇 명? 29명. 그래서 다른 부인의 또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지간이에요. 부자지간. 자, 보겠습니다. 자, 광종하면 좋아요. 다른 다 잊어버려도 돼. 뭐만 기억하자? 두 가지, 그죠? 노비, 안건법. 자, 그럼 궁금할 거 아니야. 선생님, 노비 안건법 왕권 강화 때문에 할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왕권 강화를 했는데요? 뭐 확보가 됐다? 그렇죠. 재정 확보 포함해서 재정 확보라고 합니다. 그렇죠? 왜 재정 확보가 되냐면 사유재산이었던 노비 세금 내요, 안 내요? 세금 안 내. 그런데 평민이 되면 뭐야? 세금을 내자. 그러니까 국가 재정이 많아진다. 돈이 많아지면 뭐야? 당연히 파워도 세져요. 옛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자, 두 번째는 뭐야? 인재양성이고 과거제 실시. 세상에 과거제가 뭐냐고 물어보는 학생이 아직도 있더라고. 과거가 뭐예요? 여러분 그냥 수능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네, 알겠죠? 관료가 되려면 시험을 치는 걸 과거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거제와 관련해서 반드시 요일이 나온다고요. 그렇죠? 쌍기의 건이 중국 사람인데 우리나라로 귀화했던 쌍기라는 사람이 건의를 해서 만든 게 과거제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통해서 중앙 집권 국가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근데 절대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제가 광종 2천여 명 가까이를 죽였다고 했어요. 그렇죠? 거의 고발되는 족족 다 영모죄로 죽였다고 했어. 그럼 광종은 미친놈이어서 집권하자마자 사람부터 죽였나? 아니야. 광종 몇 년 동안 준비했다고요? 무려 7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한 결과 요거를 시행해서 그렇게 밀어붙일 수 있었던 거지. 왕 되자마자 나 왕이니까 너 죽일래. 이게 아니라고요. 어떤 학생들 그렇게 오해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죽인다고 해서 죽는 후족들이 절대 아닙니다. 그죠? 끝.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울 왕은 저번 시간까지 배웠던 모든 제도의 완성. 누구? 성종입니다. 성종. 그죠? 자, 근데 성종을 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한 사람 좀 기억해야 되는 게 광종한테 간신히 죽음을 면하고 왕이 되었던 성종 전에 경종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경종 때 우리 시행했던 거 하나만 기억하자 그랬잖아요. 뭐요? 시정? 전식과를 시행했다고요. 이 전식과라는 건 뭐야? 월급제도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다고 할 수 없지만 관료들이 일한 대가로 토지를 지급한 거. 정확히 말하면 제가 뭐라 했어요? 전식과 할 때 전이 뭐야? 토지고 시가 뭐야? 시지라고. 시지는 뭐야? 땔감이야. 땔감.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뭔가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는 토지와 그리고 밥이라는 요리를 할 수 있는 땔감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지급해줬던 거를 전식과라고 한다. 알겠죠? 전식과는 뭐다? 다시 한번 고려해? 월급제도다. 안 꼭 기억하세요. 그렇죠? 자, 성종하면은 여러분 두 가지로 나눠야 돼요. 두 가지. 하나는 뭐야? 국가 제도의 완성이야. 그렇죠? 또 하나는 외교야.
이 두 가지 주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가제도의 완성은 말 안 해도 누구의 28조? 최승호의 심호 28조로 인해서 완성이 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완성됐던 게 뭔데? 라고 묻는다면 중앙정치국이 뭐? 이성 6부제, 지방에는 12모. 이거 공교육 때 다 이해 배수들이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국 키워드 기억하시면 되고요. 외교로는 이 사람 서씨야. 서희의 외교 단파. 누굴 상대로? 거란족. 그래서 성과가 뭔데? 말빨로 어마어마한 영토를 얻게 됩니다. 무슨 육주? 강동 육주입니다. 자, 설마 방과후반에서는요. 진짜 여러분,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래. 왜 강동구로 거란족이 쳐들어오냐는데, 강동구가 아니라 강동 육주는 여기 있는 거지. 여기 핵심지요. 제가 강동 육주에서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될 도시들 두 가지만 또 꼽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강동 육주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주요 도시들이 어디예요? 항상 전투의 중심지가 됐던 흥화진, 또 귀주라는 도시는 정말로 이 강동 육주 중에 핵심적인 도시고요. 대고거란 전쟁 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오는 도시들입니다. 알겠죠? 강동 육주에 흥화진, 아직도 홍화진으로 외우던데 흥화진입니다. 흥화진, 귀주. 누구 기억하셔야 돼? 양규를 일단 기억하셔야겠고요. 왜? 흥화진, 제일 먼저 귀주에서 활약한 사람은 양규고요. 그 다음이 강남선입니다. 그렇죠? 성종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성종은 이런 끝이냐? 끝이 아닙니다. 요 이성 6부제 중에서 제가 여러분 제발 한글을 읽을 수 있으면 아무것도 여러분 저기 모르더라도 선생님이 가르쳐준 글자가 적혀있네 라고 해서 골라도 거의 답일 정도로 이 고려 관료제도에서 반드시 나오는 두 가지 주제가 뭐라 그랬죠? 대간이요. 그렇습니다. 대간이라는 직책과 또 뭐? 도평마. 자, 그럼 대간이 뭔데? 라고 물어볼 거 아니야. 자, 그냥 이제 그대로 쓰겠습니다. 아직도 낭사가 뭔지 모르시는 분 있지 않죠? 낭사가 뭡니까? 상품 이하에. 그러니까 뭐 어느 관료 기구의 상품이에요? 중서문화성의 상품 이하의 관료들을 낭사. 그리고 어사대는 뭐 하면 돼? 비리. 그렇습니다. 비리. 얘가 삥땅을 치는지 이를 틈자틈자 언제 졸고 있는지 체크하는데, 그죠? 자, 이들을 대간이라고 하는데 이들의 어떤 업무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하냐라는 거야. 왕의 정책. 기억하세요. 아니 되옵니다. 폐하 라고 할 줄 아는 사람들. 왕의 정책을 뭐야 사람들? 비판. 왕의 정책 비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야. 예를 들면 미안합니다. 승하 뒤에 있는 학생을 이제 갑자기 누가 회장으로 임명했어. 그랬더니 뭐야? 승하가 아니 되옵니다 선생님. 저자는 회장감이 아니옵니다 라고 왕이 임명하는 관료에 대해서도 비판할 수 있었습니다. 제지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의 정책 비판은 굉장히 넓은 범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도병마사는 뭐예요? 누가 참여해요? 재신과 추밀이 참여. 고려 최고의 고위 관료들을 재신과 추밀이라고 해요. 그리고 옛날 사람들도 줄이는 거 좋아했어. 그래서 보통 뭐해? 제추라고 부르요. 제추. 야, 제추들이 참여하는 왜 제추이야? 이렇게 줄이기도 합니다. 추밀 참여. 자, 주로 무슨 문제를 다뤘어? 자,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무슨 문제? 국방 문제를 다뤘다. 그래서 이 관직 제도 중에 두 가지 기억하라. 나 대도 읽을 수 있고 간도 읽을 수 있어. 대간, 그거 고르세요. 제발. 도조조수 병조 도병마사. 들어본 것 같아. 고르세요. 그래도 답일 정도로 기출이 굉장히 많이 되었다. 아시겠죠? 뭐 기억하자? 대간과 도병마사. 대간은 뭐다? 아니 되옵니다. 도병마사는 국방문제라는 정말로 중요한 회의. 알겠죠? 네, 여기까지 잠깐 끊도록 하겠습니다. 네, 쉬었다 오셨죠? 잠깐 이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종까지 보았는데 이제 마지막 대왕의 파트 고려 거란전쟁과 몽골 귀족 붕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차 말하지만 여러분, 선생님 이것만 알아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말했습니다. 70점 이상이라고 했어요. 이거 사이사이에 스토리를 아셔야 100점까지 가는 겁니다. 파이널 특강은 100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초압축 특강은 70점 이상입니다.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마지막은 바로 두 가지로 나눠서 볼 겁니다. 두 가지가 뭐예요? 고려, 거랑 전쟁. 또 하나는 문벌, 귀족. 사회, 붕괴. 몰라. 똑같아요. 자, 그럼 고려 거란 전쟁에서 보아야 될 건 크게 두 가지. 2차. 또 3차. 2차에서는 우리 세 가지 정도만 기억합시다. 2차. 왜 일어났는데? 그렇습니다. 강조란 남자를 기억하셔야겠죠. 강조. 내 후손 아니라 했죠. 강조. 강씨예요, 강씨. 아, 왜요? 아, 강감찬 강씨라 했죠. 강감찬. 여러분 갑자기 하나 상식. 강감찬과 관련된 서울의 지하철역이 있는데 강감찬이 태어날 때 별이 떨어졌대. 발에 낙성대입니다. 그죠? 가끔씩 학생들이 선생님 낙성대도 대학입니까?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낙성대는 대학이 아니라요. 별이 떨어질 낙자의 별성자입니다. 거기서 강감찬 장군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이 뭐야? 인원동이야. 인원동. 왜? 강감찬 장군 호가 인원이거든요. 그래서 인원동. 그것도 참고를 안 하세요. 선생님 저 낙성대 가는데 그런 대학 없습니다. 알겠죠? 그런 소리를 하시는 분들을 지하철을 종종 봐서요. 말씀드립니다. 자, 강조의 뭐? 정변.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영상에서 봤었죠. 강조가 뭐예요? 다 죽입니다. 목종까지 쓸어버리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김치향 죽이고, 그 다음에 목종의 애인 유행관 죽이고, 그리고 목종까지 죽여버리는 사건. 이 강조의 정변을 빌미로 해서 바로 거란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현종이 어디까지? 네, 나주. 전라남도 나주 굉장히 멉니다. 그렇죠? 현종 나주 피난. 하지만 2차 고려전쟁 때는 요 힘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 양씨야. 그리고 양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양규장은 어디서 활약했다고요? 흥화진 또 귀주. 선생님이 지도로도 파이널 학습지에도 넣어놨으니까 키워드도 넣어놨으니까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3차 전쟁 하면은 누구? 강감찬 장군. 강감찬 장군은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귀주? 그렇죠. 귀주 대처. 자, 거란군 10만 대군과 강감찬 장군이 이끄는 20만 8천 대군의 고려 대군이 정면으로 맞붙어서 완벽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선생님 숫자가 많으면 당연히 이기는 거 아닙니까? 절대 아닙니다. 왜? 거란군은 최강의 기반병이었기 때문에 한 2배 정도 되는 병력은 그냥 손쉽게 이기는데요. 고려군이 압승했다는 그만큼 고려군의 역량도 굉장히 컸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3차 전쟁의 결과를 기억하셔야겠죠. 개경의 뭐 축조? 나성 축조. 또 무슨 장성? 천리장성 축조. 즉 고려는 이기고 나서 건방을 떨지 않았다고요. 그죠? 않았다고요.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아하! 하나를 또 빼먹을 뻔했군요. 중간에 뭐가 있어요? 여진 정벌이 있었는데 요걸 깜빡 잊을 뻔했습니다. 야, 여진 정벌하면 누구? 윤관과 뭐 어떤 분이 기억하세요? 별무반이라는 부대에 창설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뭘 쌓았다? 동국 우성을 쌓았다. 요 세 개는 여진 정벌과 관련된 핵심적인 키워드니까 정말 공부하기 싫더라도 요거는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벌귀족 사이의 붕괴 보겠습니다. 자, 우선 문벌귀족을 볼게요. 자, 문벌귀족은 뭐와 뭐로 그 특권을 유지합니까? 기본적으로 문벌귀족들은요, 과거 시험도 치지만 백으로 일단은 관직에 틀어잡았어요. 음서제. 바로 음서제를 통해서 바로 고려 중기의 기득권층인 문벌귀족이라는 계층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음서제와는 뗄래야 뗄 수 없고요.
자, 그럼 이 문벌, 이렇게 굳건했던 문벌 기록사가 붕괴되는 게 두 가지 사건이 있는 처음이 뭐야? 이 자겸의 난. 자, 근데 여러분이 짐작하다시피 이 자겸의 난은 굉장히 어떤 사건의 전개 과정이 단순해. 근데 그에 반해서 그 이 자겸의 난을 수습하려고 일어났던 무슨 사건은 좀 복잡해? 묘청. 따라서 시험 문제, 기출 문제에는 한국사 능력검정시도 포함해서 뭐가 더 많이 비중 높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훨씬 더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낼 거리가 더 많거든. 그렇죠? 자, 그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과 관련돼서 기억해야 될 건 당연히 묘청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셔야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즉 반란을 일으킬 때 요 세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고려라는 나라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 무슨 나라? 대위라는 본인만의 나라를 만들고자 했고요. 연호를 뭐라고 그랬다 했지? 연호? 천기. 자신의 군대를? 그렇습니다. 자신의 군대를 천견충이군. 자, 제가 왜 자꾸 이런 것들을 선생님 이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라고 하는데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막 요거 단어 자체가 중요해서라기보다는 이게 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사료가 나올 때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등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어가 나온다 그러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글 자체 내용을 여러분이 못 읽더라도 짐작할 수 있는 어떤 등대 같은 힌트이기 때문에 기억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결과적으로 이거 어떻게 돼요? 어떤 형한테 진압당해요? 아, 형이래. 어떤 분한테 진압당해요? 경주 김씨. 김씨. 그렇습니다. 김부씨. 부식에게 진압. 김부식인데 더 중요해. 김부식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과 진압한 걸로 유명하지 않아. 모두 편찬하셔? 삼국사기도 편찬하신 인물입니다. 삼국사기가 뭐야? 삼국시대 역사서를 편찬한 건데요. 우리나라에 전해진 역사 중에 정통 역사서 중에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가 바로 김부식의 삼국사기다. 까지가 시험범위였습니다. 알겠죠? 요것만 꼭 보시더라도 70점 이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날 만나 뵙겠습니다. 물론 시험 문제로요. 안녕.